반갑습니다. 자,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에코앤드림이 이제 제가 그 당시에 편입할 당시에 20% 이상 급등하고 있다 보니까 좀 밑에다가 종목을 깔아뒀는데요. 한 200원인가 100원 차이로 체결이 아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의 이름처럼 약간의 꿈 같은 종목일 것 같기는 한데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아쉽지만 제가 그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투자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투자 포인트가 명확한데 이 유럽의 이제 핵심 원자재법 관련해가지고 이제 공급망 체인에 대한 부분들 반사이익을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유미코어라는 유럽 최대 양극재 회사와 이 공급계약했던 이런 계약 체결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의 주가 상승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과 전반적인 2차 전지, 업황 그리고 지금 전일 밤에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서 오늘 또 추가적인 슈팅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야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 약간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완벽하게 시장을 떠나거나 그럴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적은 비중을 가지고서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기대해 보시는 게 더 현실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이제 리뷰하기에 앞서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시장을 조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에 FOMC 회의에 대한 이런 경계감이나 아니면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SVB 사태, 크레딧 스위스, 다양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라는 이런 다양한 이 은행주들이나 금융사들에 대한 이런 우려감, 리스크 확산이 오히려 미 연준이 통화 정책을 공격적으로 할 수 없는 나름대로 조금은 제한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지수가 좀 애매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일부 성장주들은 탄력성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조금 있었다면은요, 전반적인 이 성장주들, 특히나 로봇이나 최근에 많이 올랐던 2차전지 소재나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 시기에 조금 약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전 테마나 산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부터 조금 영향을 받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감에 대한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어도 지난달에 그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보다는 그 전보다는 조금은 확실히 줄어들었다라는 게 제가 지금 생각하는 방식이고요. 자,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지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 테마 내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되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 아침 장전에 8시에 공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자, 오늘도 제가 이제 시초가 매수로 탑 머티리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8%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최근에 오토엔이나 이런 일정주, 현대차 주총 시즌을 앞두고 중고차 사업 진출에 대한 그런 이 정관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KC코트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5일 연속 계속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에 그 뜻은 뭐냐면은 시장의 지금 개별 이슈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일정주든 아니면은 전반적인 테마에 대한 모멘텀, 재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수는 괜찮은데 하락 종목 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뜻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시장 이슈의 트렌드를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 그러면 장전 공개 방송 한번 보시면은 그 트렌드 그날그날의 트렌드 말씀 드리니까요.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편입할 종목이 사실 이제 삼성전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 가지고 이전부터 조금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었는데 이 종목이 좀 많이 확실히 관심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26,600원인데 20% 이상 급등을 한 상황이라 가지고 지금 편입을 조금 해야 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우선은 지금 20%에 걸쳐 있거든요. 방금 전에 내려왔는데 종목명은 에브리봇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종목 이 기업명을 보면은 그 에브리봇이 좀 웃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다 보수로 만들어버리겠다. 약간 지금은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청소기, 로봇 청소기 쪽 관련해가지고 워낙 좀 유명한 기업인데 이쪽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으로도 물류나 아니면은 이런 서빙용 로봇 쪽까지도 좀 집중을 할 것 같은데 자, 우선은 25,000원에 걸어둘게요. 지금은 26,000원 정도 20%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25,000원에 매수 걸어두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봇 청소기로 상당히 좀 유명한 기업이고요. 자, 작년에 또 영업 최대 매출을 했습니다. 최대 매출 기준으로
작년에 이제 매출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또 달성을 했던 기업이고요.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 투자금 수혈 없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서 그걸 다시 R&D에 투자하는 등 전체적인 좋은 성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내의 또 드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서빙용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물류 이송 로봇 준비도 하고 있고 또 특히나 뭐 최근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기업인 이뉴이티브하고요. 2021년도입니다. 하반기부터 또 이런 기술 개발에 대한 뭐 협업이나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제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추가 지분 인수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뭐 최대 주주 올해 뭐 M&A 뭐 이런 이슈들이 좀 돌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흐름에서는 좀 벗어나지 말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는 또 삼성전자하고 이 로봇 개발 프로젝트 통해 가지고 특허 출연했던 그런 이슈들도 있고요. 삼성전자와 또 워낙 좀 가까운 관계가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20% 이상의 급등이 나오는 거는 그런 이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력이 부각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우선은 조금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당장 큰 비중을 실어서 매매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생쇼 자체가 수익률 싸움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제가 조금 떠 있는 종목들을 편입을 하는 거는 그 수익률 대회에서 경쟁에서 조금은 또 이기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EM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종목도 제가 최근에 말씀드려서 지금 상당히 좀 목표가를 높게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좀 상승을 좀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유의를 하시되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거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잘해보고 다시 한번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인 이런 성장 모멘텀이나 사업 계획이 있고요. 또 중장기 사업 모멘텀이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우선은 그 로봇 청소기 신제품에 대한 부분들로 가지고서 사업 전략을 가져가겠다라는 거고요. 뭐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서는 결국에는 이 서빙용 로봇이나 아니면은 이런 물류 관련된 로봇을 앞으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보겠다라고 최근에 이제 그 대표이사님이 또 말씀하시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탑재된 청소 로봇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로봇 청소기 쪽 관련해가지고 워낙 유명한 기업이지만 사실 그 로봇 청소기 성능이 상당히 좋다라는 인식도 있고요. 실제로 뭐 CES나 여기서도 많은 것도 관심을 받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라이다 센서나 레이저 구조관, 거리 센서, 스마트 매핑과 같은 그런 기술들을 내재화했다라는 그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다른 로봇 쪽 관련해가지고도 주목받을 그런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에 AI 로봇 쪽 관련해가지고도 계속해서 또 새로운 모멘텀으로서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또 로봇 쪽 관련해서는 항상 이슈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 로봇 청소기 쪽뿐만 아니라 다양한 로봇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통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그 미래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로서 어떻게 보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계속해서 지금 2015년도, 17년도, 18년도, 21년도 계속해서 지금 다양한 자율주행 로봇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로봇 시장에서 오랫동안 업력이 됐었고 실제로 돈을 벌어주는 몇 안 되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이게 마지막 자료고요. 자, 질문 받아보고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 움직이는 거 보면은 뭐 대기업들 좀 이슈가 나오면서 좀 뭐 감속기와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좀 선행해서 많이 움직이는 상황인데, 이제 에브리봇은 이제 말씀하신 로봇 청소기 쪽에서 유명한 업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전과 관련된 로봇 쪽들에 대한 전망도 대기업들과 좀 모멘텀을 받으면서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로봇 청소기 쪽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전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짚어본다면 사실 그쪽 성장성은 제한적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고요. 물론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성장세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지금 정도 막 20% 이상의 좀 급등을 견인할 만한 그런 모멘텀은 아니라고는 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 기업의 주가가 우상향하는 거에 대한 것들은 저도 찬성은 하는데 이 정도로 조금 시세를 강하게 땡길 수 있는 쪽 그런 이슈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의 상승은 결국에 수급 이슈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의 모든 수급들이 로봇이나 뭐 2차 전지나 그런 주도주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들은 언제든지 좀 강한 음봉이 또 달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체결된다면은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22,000원 좀 말씀을 드리고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24,000원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또 이제 손절도 저희가 원칙이 좀 있어가지고 손절하게 된다면은 한 17,500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